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토크쇼 보톡스의 유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갔더니 로봇이 회사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로봇이 되게 자연스럽게 걷지 않고 정말 이렇게 딱딱 끊기면서 정말 로봇처럼 걷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술이면 그거보다는 더 잘 걸을 것 같은데 너무 로봇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로봇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걷죠? 그 이유가 원래는 잘 걸을 수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그 로봇을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정말 로봇처럼 걸었을 때, 기계처럼 걸었을 때 좀 안심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로봇이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데 항상 로봇이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굳이 얘가 왜 항상 가운데에 있을까 봤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사람끼리 마주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하려고 한 적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로봇이랑 그렇게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은 항상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가운데에 서 있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회사의 직원들이 좀 안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이런 무서운 공포 그리고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갈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근데 지민 씨,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민 씨가 굉장히 춤도 잘 추시고 춤추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끼는 있지만 네.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그래서 아예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나 닮은 외국인 같은데 그냥. 이건 지민 씨 네. 맞네. 야구장에서도 우와. 추신 것 같던데요. 삐끼삐끼 춤 추셨네. 뭐야? 네, 너무 잘 추시던데요. 어머, 저예요? 미치겠다. 몸매가 내가 아닌데. 네, 첫 번째 약간 외국인 같긴 했는데 두 약간 번째 지민 씨 딱 맞네. 전데요? 네, 지민 씨 맞잖아요. 네, 맞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영상이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와.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어린 아이들 얼굴이 합성이 되면서 텔레그램에 유포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딥페이크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SNS에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유명한 가수죠.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영상 이미지를 올린 거예요. 근데 곧바로 스위프트가 이거 내가 아니다. 난 지지하지 않는다. 난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딥페이크로 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딥페이크가 악용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실제로는 전쟁이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필리핀 대통령인 마르코스가 이번엔 영상으로 군에 중국 공격을 하는 지시를 내리는 영상이 유포가 됐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전쟁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군사용까지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보면은 요즘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만들어서 굳이 이런 분란을 만드는 걸까요? 원래 이 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이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어떤 다국어 더빙,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영어, 일어, 중국어, 다른 나라 언어로 실시간으로 딥페이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번역이나 영어와의 CG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으로도 쓸 수 있겠죠. 해부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데이터를 만들거나 하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 네, 지금 나이가 80살이에요. 네, 얼마 전에 영화 나왔죠. 인디아나 존스 5탄. 네, 이 영화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너무 젊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딥페이크를 가지고 만든 기술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거는 네. 아직도 지금도 한국 영화에서도 충분히 네.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와, 뭐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딥페이크를 통해서 젊게 만든다던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미아 찾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참
좋게 활용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우리 아이가 현재에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 저도 그 범인 찾는 몽타주 이런 거 만들 때 활용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딥페이크의 장점이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얼마나 빠르게 AI를 만들 수 있는지 딥페이크 기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지민 씨를 한번 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네, 아주 단시간에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우선 제 핸드폰을 드릴 텐데요. 이 핸드폰에 있는 말을 세 마디만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더욱 사람에 가까운 상호작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지민 씨가 읽어주셨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지민 씨의 사진을 넣고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아, 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몇 마디 갖고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되면 너무 소름 네, 돋을 것 같아. 한번 띄워볼까요? 어머, 뭐야? 나잖아. 이거 8년 전이에요. 네, 아, 저는- 이건 실제 지민 씨 사진이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지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치 날씨가 저한테 고백하는 것 같네요. 마치 날씨가 저한테 고백하는 것 같네요. 와. 네,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네. 눈도 깜빡거리고 입술도 이렇게 움직이죠. 입술도 움직이네요. 네, 말- 바로 제가 딥페이크 말한 기술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 하나 더 질문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그맨 김준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하하. 그래도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저만 아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 얼굴과 제 목소리로 이렇게 더빙을 해서 다른 말을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불안하면서도 뭔가 겁도 나고 네. 앞으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뺏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아나운서도 저번에 보니까 뭐 뉴스 진행 자체를 AI가 하고 요새 그런 거 많더라고요. 네. AI 아나운서는 이미 굉장히 대중적인 기술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 속더라고요. 아나운서님 없으시더라도 글만 쓰면 네. 바로 아나운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나오는 네, 그런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헐리우드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통해서 가상의 배우가 만들어지면서 톰 행크스 AI가 광고를 찍고 다녀요, 지금. 나 이거 광고니까 이거 나 아니니까 쓰지 마. 이렇게 직접 언론에 나오셔서 2달 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우나 이런 분들이 AI가 여기저기서 영화도 찍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AI가 이제 목소리도 되죠. 영상도 만들죠. 그리고 대본도 작가들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은 파업을 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 제 느낌 아니까라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 유행어를 AI가 그 대형마트 거기에 제 목소리로 그 유행어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야 한턱 쏴라. 그래서 저는 찍은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계속 뭐 여기 할인 행사 느낌 아니까 계속 AI가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좀 뭔가 되게 억울하고 그러겠네요. 내 건데 정말 억울하실 것 너무 같아요. 억울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자마자 언론에 불려나갑니다. That we are becoming controlled by the computers. Any danger of that happening? 네, 일자리를 뺏을 것 같다.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Well, as you know, the product we manufacture, many people see it for the first time and they don't think it's a computer. It's about 12 pounds. You can throw it out the window if the relationship isn't going so well. And I think if you look at sort of the process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hat we're all in, 이건 그냥 어떤 기계일 뿐이다.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일자리를 많이 줄이진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건 지금 현대 AI나 그 당시 1970년대의 컴퓨터의 발명이나 질문이 또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만큼 일자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말과 직접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지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겠죠. 그쵸. 네, 굉장히 무모한 거죠. 네, 기계가
사람보다 더 계산이 빠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 사실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많았잖아요. 뭐 하나 예로 최근에 그 공유 택시 나오면서 사실 실제 택시 기사님들하고 굉장한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 기억나시죠? 나요? 그 세대 저는 아닌가? 그때 아니거든요. 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이 버스 안내양도 이제는 사라져가지고 이제 안내 방송으로 대신하게 됐잖아요. 맞아. 식당만 가도 지금 종업원 대신 로봇가 서빙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직업이 개그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본인 네. 아니 사실 진짜 개그맨은 애드립으로 하는 거. 순발력, 재치, AI 웃겨 안 웃겨요. 개그맨은 실제로 굉장히 리액션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인 것 AI가 같아요. 이런 걸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부럽다. 예. 네. 방청객들은 AI가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 네, 되게 그죠? 신선한 중간중간 질문이신데요. 딱 웃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네, 방청객 로봇 AI가 앉아 있다면 아마 가능할 수도 근데 있겠죠. 방청객 AI 네. 로봇이 한 30명이라 하는 것도 네. 이상하다. 30개가 앉아 있는데 제가 웃긴 멘트를 썼을 때 안 웃는 것도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많은 직업들을 대체하는 이런 AI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이 AI로 인해서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까요? 네. 아마도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들, 심리 상담사라든지 뭐 장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대체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는 일들 아무래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아마도 창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이런 직업들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대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화를 보면 네. 실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네. 잠을 자는데 매일 밤 엄마가 동화를 읽어달라고 했더니 안 읽어줘요. 매일 안 읽어주니까 어느 날 로봇이 들어와서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오늘은 로봇 말고 엄마가 읽어줄게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 됐어. 난 AI한테로 읽어달라고 할 거야.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AI는 엄마처럼 서두르지 않아 라는 말을 해요. 네. 서두르지 않는다. 항상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네. 규칙대로 딱. AI 로봇이 오히려 이제 가정에 침투되고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협하면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군사적 위험이에요.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죠. 이 전쟁에서 인간은 빠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이 나옵니다. 이 자폭 드론은 우리가 누구나 14시간만 배우면 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FPV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드론을 날려서 사람을 공격하고 전쟁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남쪽 끝에 가면 강 하나를 건너면 러시아예요.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무섭고 드론으로 공포스러웠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게임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AI가 정찰도 하고 로봇이 전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킬러 로봇이 나와서 킬러 로봇이 사람을 죽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킬러 로봇이라는 건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을 하는 게 킬러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킬러 로봇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EU에서도 제재를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 저 그 실제 한 영상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본인은 항복하겠다고 한 그 병사가 네. 거기 이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장면 되게 맞아요, 좀 맞아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누군가 보고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사용된다면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이걸 우리가 수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신기술 하면 제일 앞서가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Welcome to
the We Robot Party. 정말 천재적이지만 아주 크레이지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정말 크레이지한 거. 네, 이분은 테라포밍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성으로 가자. 화성에 가면 평균 영하 63도,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96%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간단하다. 화성에다가 핵을 쏘면 된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람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일론 머스크답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죠. ISS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에 우주인 2명을 놓고 오겠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우리의 우주선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다가 SOS를 쳤어요. Thank you. 그래서 스페이스 X가 만든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내줬습니다. 내년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스페이스 X가 만든 우주선이 나사가 만든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에 반증이 된 거예요. 민간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회사를 앨런 머스크가 만든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앨런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은 또 재탕할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다시 지구로 복귀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페이스 X입니다. 또 하나 있죠.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뉴럴링크는 뇌에다가 정말 영화처럼 AI 칩을 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로, 생각으로 뭐든지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게임을 시킵니다. 뉴럴링크를 꽂아서 이렇게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체스 같은 간단한 게임을 뒀는데 최근에 발표한 제품은 이렇게 FPS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 AI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뉴럴링크가 만든 AI 칩이 되는 겁니다. 또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군사 기업이 있죠. 헐크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헐크를 입기만 하면 90km의 군장을 메고 5km의 속도로 뛸 수 있어요. 힘이 세지는 거네요. 그렇죠.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휴먼 증강을 한 군인들과 우리 군인이 그냥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네, 굉장한 위협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비쌀 거 아니에요, 다. 네, 아무래도 비싸겠죠.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로봇들이 사람을 돕는 휴먼 증강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걷기 힘든 분들한테 건강보험 지원도 이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들으면 뛰어난 기술이 더 개발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대가 네. 온 것 같아요. 전민기 씨는 어떠세요? 불안과 기대. 저는 막 인간 공격하고 저 로봇들이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안이 더 큽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위협으로 느끼세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세요? 네. 기회 한 명 나왔다, 기회 한 명.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위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군사용 인공지능의 위협을 조금 설명드리면 먼저 너무 빠른 의사결정. 네, 그냥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결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군을 감지하는 데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네, 옷만 입었다고 아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변칙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자율살상 무기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공격을 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죠. 막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겠죠. 무차별적으로. 네, 이런 인공지능의 위협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했을 때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 작전에 우선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휘 통제를 하는데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감시 정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가보지 않아도 AI 드론을 날려가지고 미리 보고 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군수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많은 물자를 공급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세이브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냐 위협이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협이라고 보는 쪽은 책임의 회피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AI가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누가 한 거야 라고 봤더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한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발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AI는 아주 디테일한 판단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려요.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AI의 전투전이 되면서 오히려 빠르게 전쟁을 종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AI는 진짜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발전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현재 그 AI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 AI 단계는 ANI, 그러니까 narrow, 좁은 AI로 현재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제너럴한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 ASI가 나옵니다. 이거는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를 공격하고 핵무기를 발사하기도 하는 그게 바로 ASI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다행히 ANI에 와 있고 AGI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AGI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그게 오픈 AI예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예요. 그들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AGI가 나쁘게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만들게.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AGI를 안전하게 지킬게. 이런 논리를 피는 게 이제 오픈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ASI, 초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좀 두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자, 만약에 이 초인공지능 ASI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ASI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해줘. 와. 네, 바로 답을 해주네요. 네. 네. 읽어줘. 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가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영어인 줄 알았어. 1. 통제 불가능성. ASI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므로 인간이 이를 통제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 윤리적 문제. ASI가 인간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생명이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SI의 개발 및 사용이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독점될 경우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권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장난기가 그러면 있네. 이렇게 무서운 ASI를 정말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전 되게 궁금한데 그쵸? 한번 물어볼까요? 네. ASI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 국가나 기업 간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SI 연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잠재적 이익. 유독 되게 무섭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ASI는 질병 치료,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발전 등에서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불가피한 진보. 인류는 항상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추구해왔으며 지능적인 AI의 발전은 과학기술 진보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사실 어떤 가치나 현상 두고서 인간들끼리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 초인공지능이 판단한 게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네. 이제 좀 우려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그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공격도 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죄가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는데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 AI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사회 현상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우리 모두 다 유토피아적인 AI가 되는 그런 시대로 만들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편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